프랑스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나갔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바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바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에티엔 발장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엔 발장은 가브리엘이 마음에 들어 그녀에게 접근했고 가브리엘 역시 에티엔 발장이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레 가브리엘은 상류 사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패션을 중시하는 상류층 사람들을 본 후 자신도 자연스레 패션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들의 패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상류층 사람들의 패션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치장만 하는 허례허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심플한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패션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에티엔 발장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아서 카펠이라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아서 카펠은 가브리엘의 패션 철학이 향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전폭적으로 후원하였고 가브리엘은 이에 힘입어 모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자는 깃털과 리본, 꽃과 같은 장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옷들처럼 사치스러움만 강조하다 보니 모자를 쓰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이 모든 장식을 다 떼어내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실용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레 독창성까지 돋보이게 된 그녀의 모자는 허례허식에 지쳐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서 카펠과도 사이가 더욱 좋아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서 카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브리엘은 크게 슬퍼합니다. 가브리엘은 한동안 큰 충격에 빠졌지만 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아서 카펠의 은혜를 갚는 길은 앞으로도 자신의 철학을 패션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겨우 아픔을 추스르고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자뿐만 아니라 옷에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여성을 괴롭혔던 코르셋을 과감하게 생략시키는 패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코르셋이 생략된 편안한 스타일의 옷은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특히 여성의 활동성을 편하게 했던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최초로 다리를 드러낸 스커트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패션의 선두주자를 이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사업을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으로 더욱 확장했습니다. 본명은 가브리엘이지만 코코 샤넬이라는 예명이 더욱 익숙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는 그렇게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샤넬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했던 샤넬은 현대에 들어서는 고급과 명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코 샤넬과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패션과 제품을 지속해서 만든 결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에 결국 고급 브랜드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샤넬 브랜드의 창시자 코코 샤넬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나치의 스파이 활동을 했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샤넬은 아서 카펠 이후에도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독일군 장교와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으로 인해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치의 도움을 받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치가 물러나자 샤넬은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연인인 독일군 장교와 함께 중립국인 스위스로 도망갔습니다. 샤넬은 이로 인해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나치의 혼을 팔아넘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샤넬이 스파이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나 프랑스로 복귀했고 이후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코코 샤넬의 이미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샤넬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코코 샤넬은 미국에서 다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샤넬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71년 파리에서 컬렉션을 준비하기 위해 호텔에 머물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88세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유해는 고국인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에 묻혔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에게 묘지를 내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워낙 심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혹만 품고 코코 샤넬에게 마녀 사냥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1995년 나치 첩보기관과 친독 비시 괴뢰 정부의 기밀 문서 등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녀의 스파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코 샤넬이 아닌 가브리엘이었던 어린 시절, 그녀는 어머니를 여의고 수녀원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수녀들의 의상과 수도원의 모습을 자주 접하면서 이후 자신의 평생 패션 철학인 심플한 스타일과 실용적 디자인에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녀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하는 태도도 본받았다면 그녀가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주었던 코코 샤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신다면 더욱 최선을 다해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